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그 어떤 선물보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쑥스러운 마음에 그동안 표현 못하셨다면 오늘은 용기 내서 사랑한다고 꼭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네, 5월 8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다우지수가 0.89% 올랐고 또 대형주 위주의 S&P 500도 1.15% 상승했고요. 특히 기술주의 약진 속에서 나스닥 지수가 1.41%나 뛰었는데요. 이로써 나스닥 지수는 올 들어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른바 팡으로 불리는 기술주들, 페이스북과 애플, 또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코로나19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4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까지 30개 넘는 주가 일부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면서 봉쇄 완화에 들어갔는데요. 8일부터는 미국 최대주인 캘리포니아도 의류 판매점과 서점 그리고 꽃집 등 일부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도 경제 재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고요. 독일은 15일부터 무관중으로 프로축구인 분데스리가를 재개한다고 하네요. 둘째, 또 실업수당 청구자 수의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규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4월 마지막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6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3월 말 687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는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고요. 시작은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듯합니다. 네, 셋째, 중국의 4월 수출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 전망치인 18.8% 감소를 아주 크게 웃돌았네요. 넷째, 미중 간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1단계 합의 내용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우리 상품을 사지 않는다면 무역 합의를 파기할 것이다 라며 겁을 줬었고, 또 어제는 중국이 합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해서 1, 2주 내에 보고하겠다고 예고하면서 2단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공정하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이르면 다음 주에 미중 무역협상 대표 간의 전화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1단계 합의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접촉하는 건데 일단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유가 마감 상황 볼게요. 이틀째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가격을 인상하고 또 중국의 원유 수입이 늘어났지만 차익 실현 욕구를 이기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지난 5일까지 5거래일 동안 WTI가 약 100% 급등을 했거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유가를 끌어내린 듯하네요.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훈풍에 국내 증시도 상승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51거래일 만에 680선을 돌파하면서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중국의 4월 경제지표와 수출지표 호조로 중국 상장주들이 상승세입니다. 로스웰과 CKH, 골든센츄리, 헝성그룹 일제히 올랐고요. 김태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되면서 이구산업과 국일신동이 관련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EDGC는 계열사 EDGC 헬스케어가 2분 안에 확인이 가능한 코로나19 신규 항체 진단키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가파르게 올랐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국가 책임제 발전 발언에 퓨처캠과 메디포스트, 메디포럼 제약 등 치매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같이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세미시스코가 큰일 했다. 네, 세미시스코가 구리 기반의 투명 전극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투명 전극 소재는 그동안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이 뉴스가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투명 전극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투명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 패널의 핵심 소재로 꼽히죠. 현재까지는 보통 인듐 주석 산화물 투명 전극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인듐 주석 산화물은 휘거나 구부러지면 깨짐 현상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항도가 급증해서 전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메탈 메쉬 투명 전극인데요. 필름 위에 미세한 격자 무늬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 안에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인 금속을 도포해서 미세한 전극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주로 은을 도포하고 있고요. 인듐 주석 산화물에 비해서 저항값이 낮아서 터치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휘거나 구부릴 수 있어서 플렉서풀 OLED나 폴더블 폰에 활용될 차세대 신소재 핵심 기술로 꼽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필름 위에 도포할 은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시스코가 은을 대체할 구리 소재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구리는 공정이 어려워서 사용을 못했었는데 세미시스코가 7년 동안 개발해온 광소결 기술을 통해서 공정 관련한 기술적 난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잉크 타입으로 개발했고요. 양산이 시작되면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탈 메쉬 투명 전극 소재 개발로 작년에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를 뽑는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5년간 최대 18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활용해서 메탈 메쉬 투명 전극 소재 양산화 확대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최신 폴더블 폰과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OLED 조명과 5G 안테나, 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당당히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죠. 한미약품의 첫 번째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 한미약품이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 첫 번째 바이오 신약이 바로 롤론티스입니다. 호중구는 우리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면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면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묵은실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는 항암 치료 시 굉장히 필수적인 치료 보조제로 꼽히죠. 한국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700여 원 규모로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장기 지속형 호중구 감소증 치료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복잡한 임상 과정을 다 거쳐서 오늘 국내 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허가 신청이 예정된 절차대로 심사될 경우에 롤론티스는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FDA 시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롤론티스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서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2012년 미국 제약기업인 스펙트럼에 라이선스 아웃한 바이오 신약인데요.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약물입니다. 랩스커버리는 뭐냐면요.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와 투약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기술이에요. 투약 주기를 늘렸다는 건 그만큼 약물의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골수 억제성 항암 화학요법으로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한 초기 유방암 환자 644명을 대상으로 2차례 임상이 진행됐는데 그 결과 롤론티스의 안정성과 약효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구조 자체의 신규성과 기술 진보성을 내세워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만약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출시가 된다면 국내 업체가 개발해 시판한 바이오 신약들 중에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제품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 업체가 개발한 31개 신약 중 바이오 신약은 3종뿐이고요. 이 중에 2제품은 발매하지 않았거나 품목이 취소됐고 나머지 한 품목은 연매출 5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한국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700여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롤론티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우선 허가를 받아야 그릴 수 있는 장밋빛 전망이지만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만성질환 치료제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은 오히려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치료제 특성상 환자 감소 영향을 덜 받기도 했고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들이 만성질환 치료제를 장기 처방받는 경우도 증가했기 때문이죠. 이 수혜를 받은 기업 중 한 곳이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고혈압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매출 증가가 전체 실적을 이끌면서 매출은 4.9%, 그리고 영업이익은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오늘 장대 양봉 만들었는데 이 흐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리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